분위기 바꿔볼게요. 세상에 보세요. 제목 보세요. 차로 사람을 치었으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하천물을 벌컥벌컥 마실 틈이 어디 있어요? 김묘성 기자님. 그렇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쯤입니다. 전남 화순의 한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던 60대 남성이 길을 걷고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요, 차로 사람을 친 이 운전자 60대 남성의 행동이 기이합니다. 그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어허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네. 굴다리 밑을 건너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때 좌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차량과 그만 부딪히고 마는데요. 어머나. 잠시 뒤에 사고를 낸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.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끄는 남성은 갑자기 하천으로 내려가서 손으로 물을 퍼먹기 시작하는데요. 그 후에도 남성은 여러 번 하천을 내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계속해서 마십니다. 아니 지금 보세요. 이 굴다리 밑을 지나던 행인분이 차에 치인 장면은 사실 저희가 너무 끔찍해서 그 장면은 사실은 좀 건너뛰고 보여드린 건데 지금 저 사람이 저 인간이 하천에 내려가서 물을 퍼마시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? 그 사이에 그 치인 사람은 그대로 방치돼 쓰러져 있었어요. 세상에. 아니 근데 최명기 회장님 저 사람은 왜 저기 혹시 하천물을 퍼마시는 행동을 한 거예요? 혹시 저 상태가 혹시 음주운전이어서 그걸 음주 상태를 희석시키려고 뭐 그런 행동한 건 뭐예요 지금? 맞습니다.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저 하천물이 굉장히 역했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혼탁한 하천물을 갖다 저 사람이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타듯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 물을 마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그런 다음에 한 번 물을 마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거든요. 그거는 굉장한 목적성이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하천물 보세요. 재수형 말씀 중에 하천물을 한두 차례, 세 차례도 아니고 보세요. 지금 자막 보이시죠 밑에 31차례나 들이키는 행동했다는 거예요. 최명기 회장님 예, 말씀하세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한 고의성과 목적성의 가능성이 높고요. 또 전화를 받고 내려갔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의심하게 되는 거는 네. 전화에서 저거를 지시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. 아하.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시에 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이 저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를 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쭉 나중에 조사를 통해 밝혀질 텐데 아니 보세요. 안진용 기자님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. 누가 물론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는 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사고 낸 이후의 조치가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지금. 네, 안타깝게도 저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. 세상에. 자, 그리고 사고 당시 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받을 때 이 남성은 귀와 코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부 손상 및 대량 출혈로 결국 사흘 뒤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. 세상에. 자,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갑자기 하천물을 31번이나 들이켜온 것도 굉장히 수상하죠.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뭔데요? 자, 이 60대 남성은 사건 발생 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겁니다. 뭐라고요? 자,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건소장이 자격이 있습니다.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나 연구 경력이 4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. 즉 의료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구호 조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저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. 사고 현장 주변에 사람이 애초 운전자 말고 좀 몇 명이 온 것 같은데 저 인간이 경찰이나 119에 신고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한테 신고한 거,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저 가족들이 뒤늦게 사고 난 지 22분쯤 뒤에 와서 저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나누는 지금 왜냐하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저 CCTV상에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근데 그때 22분이나 지나서 저 차에 치여서 쓰러진 피해자한테 응급조치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에요. 지금 저런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앞서 말씀드렸죠. 저 사람이 현직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에요. 김연주 평론가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직
다른 고객도 아니고 보건소장이라는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어 지금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바로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22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두부 손상, 그러니까 귀에서 피가 출혈이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. 그 상태에서 22분이나 방치가 됐다면은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나 하는 상식적인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유족의 애통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. 사고 이후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치사 혐의, 유기치사,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? 검찰로 넘어가서는 이 60대 남성이 한 행동과 네. 그 사망한 분의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오로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만을 적용을 해서 불구속 기소 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아니 허준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거예요? 이게 말이 돼요?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? 사실은 이 사건 유족이 굉장히 분노해서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글도 올려서 한번 논란이 됐었고 저희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왜 그렇게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와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제가 수사 과정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네. 아마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다면 형량이 훨씬 올라갔을 텐데요. 이 가해자가 어쨌든 22분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간호사인 아내한테 신고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가족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술을 하면서 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당황해서 물을 마신 거고 진정하려고 그리고 너무 당황해서 아내가 와서 간호사니까 어떻게 처치해 줄 거라고 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일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도나 증언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,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. 네. 유족들이 너무나 많이 억울해했거든요.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판결 난 걸 보면 네.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법정에서요. 네. 어제 21일 오전이죠. 법정에서요. 가해자를 향한 판사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는데요. 네.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이걸 수령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람 거죠. 목숨을 지금 돈 2억으로 지금 떼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? 네. 사실 이게 공탁금, 형사 공탁금으로는 상당히 비교적 다른 사건과 비해서는 고액이긴 하지만 유족들은 이 2억 원으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. 이걸 수령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람이 이걸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. 책임질 각오가 돼 있냐라고 하면서 네. 죄송하다는 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진 않는다. 그러니까요. 특히 보건소장까지 여기만 피고인이 골든타임 내에 신고도 안 했고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 하천 물까지 마시면서 이해 못할 행위를 한 결과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기소가 유기치사 혐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. 검찰이 금고 3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금고 4년형이 나왔거든요. 사람의 목숨을 형량으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 금고 있지만 4년이래. 금고라는 게 뭔지 시청자분께 저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. 금고가 뭡니까? 허준 일단 변호사님.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뭐냐면 징역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는 걸 추가하는 형량을 말을 하는 거고요. 금고라는 것은 형벌상 노역을 하지를 않는 형을 얘기를 합니다.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? 그런데 왜 금고냐면요.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 치사 혐의는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금고형이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네.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금고 5년형이 최고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형량일지언정 비교적 높은 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우리가 저 영상을 아무리 다시 봐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곳곳에 많잖아요. 현직 보건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. 사고는 살다 보면 100번 양보해서 사고 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때 당장 119나 경찰에 신고만 했더라도 소중한 생명은 살릴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생각 안 듭니까?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공탁금 2억으로 이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